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거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사실 저도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가 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떨렸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반추를 해보면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았었던 그때가 갑자기 떠올랐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나의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그 엔터를 치고 나서 기다리는 것보다 어제 9시 반 딱 째깍째깍 하는 그 시계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저도 글로벌 라이브를 듣고 있었는데요. 어제 두 진행자분이 CPI 발표 숫자를 보고서 약 한 3초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를 바랐고 일각에서는 앞자리 숫자가 7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셨고요.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항상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좀 기대하기보다는 최악을 좀 고려를 해서 바라보면은 조금 덜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꺾이기는커녕 물론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꺾였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낮아진 수치도 아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FOMC 그리고 이 연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삼프로TV 그리고 이제 아침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여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밤사이 마감된 시장 분위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잠시 후 심층 인터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텐데요. 월가의 소식 역시나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제를 먼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인플레이션 충격과 함께 미국 시장은 팬데믹 시기였죠. 2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을 웃돌았던 그 영향으로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3.94%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4.3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이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습니다. 5.16%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에서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로써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패드워치 툴에서 이제 0.5% 인상은 아예 사라졌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1%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저의 컴퓨터도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컴퓨터까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어제 시장 같은 그런 저희 컴퓨터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8월 CPI가 그렇다면 얼마나 안 좋은 수준이었나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7월 CPI 발표가 8.5%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물론 내려갔지만 예상치가 한 8.0, 8.5, 블룸버그에서 8.1도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는 높았죠. 우리는 시장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기를 바랐는데 높았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올랐고요. 이도 역시나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다와 달리 올랐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근원 CP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예상도
이 코어 CPI가 더 올라갈 것이다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도 올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근원 CPI의 지수를 보면은 전년 대비 6.3% 올랐고요. 전월치가 5.9였죠. 근데 앞자리 숫자가 6.3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상치도 6.0이었는데 이보다 역시나 0.3%포인트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뭐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세부 지표는 잠시 후 저희가 이학영 위원님과 확인해 볼 텐데 내용을 보니까 뭐 유가는 내려갔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나 전기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 렌트비가 또 올라갔던 부분들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떨어졌던 것도 있었지만 올라갔던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그 페더워치 툴에 따르면 30% 정도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될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75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9월에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해서 이러한 고강도 긴축을 더 이어가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이 뭐 올해까지 따지자면 11월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0bp 이상 오르면서 3.79%까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도 9bp 이상 오르면서 3.45%까지 상승을 했고 역시나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스프레드도 확실하게 더 확대가 되는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신호가 더욱더 심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뭐 참 재밌죠. 지난주에 어제였죠. 월요일 날 시장은 국제금리가 올랐어도 기술주가 정말 좋았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맵을 어떻게 좀 그래도 봐야겠죠. 우리는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대 하락을 했고요. 애플도 역시나 5.87% 내렸습니다. 구글 5%대, 메타의 주가도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9%대로 집계가 됐고요. 뭐 디즈니, 넷플릭스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 뭐 에이민상에서 그 주인공은 넷플릭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7%, 테슬라의 주가는 4%대 하락을 했고 뭐 필수 소비재 뭐 할 것 없이 이미 소비재 할 것 없이 모두 큰 폭의 하락했는데 그나마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월마트의 주가는 2%대 하락을 했고 근데 코스트코의 주가는 5%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의 주가도 8%대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어제 7% 넘게 하락을 했고 이제 금융주도 보통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뭐 금융주 좋다라고 하지만 어제는 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3에서 4%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켰던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트위터의 주가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들은 동의를 하겠죠. 그런 결과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선방했다라는 정도고요. 이 가운데 이제 메타가 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틱톡보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에 유저들이 머무는 시간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 SNS 시장에 있어서의 틱톡의 점유율이 확실히 더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다른 경쟁사들의 파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부분. 여기는 또 바로 광고 수익이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가 시장에서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메타의 주가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보시죠. 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발표된 CPI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정된 FOMC에서의 긴축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까지의 이러한 긴축의 움직임에 대한 신호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탭.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 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 과외 설탭.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 출근 준비를 하실 텐데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오늘 하늘이 예쁜데 저는 괜히 더 센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대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러는 걸까? 예, 주식시장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문 의원님. 무슨 얘기를 네. 해주실지 정말 기다렸는데 사실 이제 9월을 우리는 반을 쪼개서 봤잖아요. 네. 9월 상반월과 하반월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너무 이제 딱 오늘 14일이거든요.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 때 좋지나 말든가 너무 또 올랐어가지고 네. 좀 약간 해이해졌을 때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틀린 정신이 버쩍 말씀은 듭니다. 아닌 것 같긴 네. 하고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그쵸. 지난 4일 동안 미국 증시는 사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네. 주식 상승, 채권은 하락, 그리고 네.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리스크 온 그쵸. 장세였기 때문에 전체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4일간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 시작할 때부터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흐름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 컸던 만큼 또 실망감도 큰 게 여전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놓고 온다고 하면 2달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물가가 피크 아웃을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재확인시켜줬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죠. 시장이 좀 기대치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8%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8.3% 정도 나왔던 부분들 또 전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0.1% 하락할 걸로 좀 봤었지만 0.1% 증가를 했죠. 결과치만 보면 그렇게 나쁜 해석이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9월 FMC를 납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9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잣대였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물가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다만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더 커진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도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또 미시간대 9월 1년 또 5년과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됩니다. 아마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충격들이 조금씩 완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주 후반에 축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될 정도의 하루 동안의 하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14일이고요. 이제 내일 딱 되면은 이제 9월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하반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하반월, 상반월 나눠서 리스크 온오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9월 하반월은 어떤 투자 환경이 우리한테 이제 펼쳐지는 겁니까? 사실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반등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한 보름 정도는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라졌다. 예, 만약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후폭풍이 없다고 하면 네. 사실 지금이 이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반등의 끝자락에 해당될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이게 말씀이 한 어려우시죠. 15분 정도, 네. 보름 정도 좀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증시의 변동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그 구간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관 입장과 개인 입장이 상당히 틀려요. 너무 다르죠. 기관은 사실 매달 일정 금액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면 매달 월간 전망을 할 때 이번 달은 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게 솔직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은 해석이 개인 될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제한된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투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네.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맞습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일 텐데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손실을 보라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손실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아마 9월 FMC 이유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 투자 환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9월 FMC 이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경기로 이동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주요국 경기가 올해 들어서 둔화 조짐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미국은 기술적 경기 침체 확인했고요. 중국은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0.4%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7월달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 2.9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지금 보시는 4개의 차트 가운데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주요국 금융요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파란색이에요. 연초 97.1포인트 정도였는데 이게 9월 2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9포인트까지 상승을 하죠. 기준선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연초 이후 미국의 금융 여건은 불확실성이 계속 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유럽 기준선 100을 상회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는 유럽만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도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와 관련된 이펙트가 지나고 나면 경기로 시선이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GDP를 놓고 봤을 때 민간 투자가 부진했고 정부 지출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성장을 보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사실 7월 8월 달 팬데믹 이적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양호한 고용 상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제조업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다. 결국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요. 물가에 대한 낮아질 거라는 시장의 해석들도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확인한 이후로 많이 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때는 미국 관련해서는 이 주택 시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심리가 많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택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 하강에 대한 이 위험을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상단에 있는 차트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상승률과 네. 물가를 제외한 실질 주택 상승률, 그리고 연준의 정책금리, 또 30년 모기지 금리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주택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9월달, 11월, 12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불안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미국보다는 앞으로 유럽과 중국이 더욱더 관심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로 지역의 경제, 방역 조치 하나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또 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 변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5, 2분기가 0.6. 사실 미흡하죠. 네. 특히 소매 판매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공급 변목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7월 이후 제조업 PMI가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유럽은 에너지 공급이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지금보다 유럽으로 이제 유입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축소된다는 가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기 부진이 좀 심화될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 유럽 경제가 역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노드스트림 1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만약 재개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최대 2%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 US에서 확산되는 경기 불안을 놓고 봤을 때 유럽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중국 2분기 봉쇄 조치와 또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0%대로 하락을 했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4.8이었어요. 근데 2분기는 0.4. 특히 기여도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최종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 논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소비잖아요. 네. 근데 소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계속 쓴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세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판매,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7월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또 중국의 8월 실물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금 상해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지표의 부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소비 쿠폰 발행, 그리고 지급 준비율 하향 조정과 같은 정책들을 6월부터 꺼내들고는 있지만 그게 녹록지가 않다. 결국 중국의 소비 관련해서 또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놓고 봤을 때 4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역시 불안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상단의 두 개 차트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지수와 중국의 70대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네. 올해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 경기도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를 걷어들이는데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디포트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적인 불안은 상당히 좀 커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2분기 GDP를 놓고 봤을 때 소비는 빠르게 개선됐거든요.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문제죠. 예, 성장 흐름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상품 수출을 놓고 봤을 때 민간 소비는 괜찮아요.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일상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 투자도 최근에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올해는 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안마나 회복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설비 투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들, 또 상품 수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 증가세가 보다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상단에 있는 차트는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이 중국 수출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건데 소비자 신뢰지수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급감하고 있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최근에 급등한 모습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압력이 지속되는 부분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걸 반영해서 앞으로도 상당폭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 논유에서에서 확산되는 경기 불안과 관련해서 불안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상위 15개 품목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보시면 그나마 괜찮은 게 운송 장비, 자동차 부품, 특히 2차 전지가 그나마 상위 15개 품목들 가운데 그나마 좀 우리나라 수출을 그나마 방어하는.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수장비나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그렇죠. 잘 버텨내고 잘 갔던 네. 거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죠.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 최근에 마이너스 8%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 9월 하반월, 9월 FMC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논 US에서 확산되는 경기 불안이 증시가 하방 압력을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얘기 더 드릴게요. 다른- 신흥국, 예, 에그플레이션. 지금 보시는 상단의 왼쪽에 보시면 세계 식량 지수와 곡물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6월달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히 그렇죠. 맞아요. 다만 신흥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통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흥국이 곡물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흥국은 가계 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 선진국은 10%,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정점 통과를 하고 있는 건 확인됐지만 내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거, 네. 그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한 항목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좀 신흥국 경기 불안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위험 선로를 낮추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달러화는 여러분 방향을 설정할 때 연준의 독보적인 긴축 스탠스가 전적으로 좌우를 해요. 올해 남아있는 정례 회의 기간 동안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상방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달러화를 전망할 때 우리가 상대 통화들을 봐야 되는데 유로화, 엔화, 이안화를 놓고 봤을 때 유로화는 ECB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연준과의 긴축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꺾였지만 다시금 그렇죠. 또 올라갈 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엔화는 BOJ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안화 역시 네. 성장 둔화로 인해서 강세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환경들로 인해서 제가
9월 하반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좀 증시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반월의 반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코앞만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이제 9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충격 그리고 반등을 보고 뭐야 시장 체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 의원님께서 이제 9월 초에 말씀하셨을 때 상반월과 하반월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직면하고 나니까 아 맞다.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정의 네. 순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정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동안 얘기를 마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갖고 온 게 네. 올해 하반월, 음. 아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전반적인 증시 경로를 보면 네.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 반등, 네. 4분기 하락, 네. 그리고 내년도 1분기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를 전망을 할 때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가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마 이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는 거는 금리 인상. 제가 이제 페드워치. 이 방송 오기 전에 CME의 네. 패드워치 전일자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9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75pp가 90%였고요. 50pp 인상이 1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시간 전에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맞아요. 지금 75pp 인상이 거의 68% 그리고 100bp 인상. 그렇죠. 그게 이제 32p 30% 메머드 스텝이라고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는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는 1% 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이제 완전히 시장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건데 네. 올해 연준은 지표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FMC에서 1% 포인트 금리 올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7월,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전망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다가 잠깐 이 CME의 패드워치 얘기를 좀 드렸지만 저는 올해 내년도 미국이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를 항상 드렸고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점은 내년도 2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차트 이게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와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네.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와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선이 S&P 5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진입을 가정했을 때 시나리오 1번 1분기 기술적 반등 내년도 네. 그리고 2분기는 하락 3분기 4분기는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거 네. 그런 환경에서 투자 전략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 섹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하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시나리오 2번 내년도 1분기는 올해 4분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가정 하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아시아 공업국 그리고 IT, 경기 소비재,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봐요.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당연히 우선시 되겠죠. 결국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올해 4분기가 될 거예요. 네. 올해 4분기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내년도 2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올해 4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현 시점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4분기라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는다고 하면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알파 수익, 그러니까 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수익률을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4분기까지는 지금의 불투명한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좀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기간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인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어렵죠. 거고 올해 4분기 정말 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이후에 도래하는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지금과 전혀 다른 분위기 하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한 2년 네. 동안 주식 투자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분위기 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로 하에서 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밤사이의 하락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추가적인 시장의 하반기에 좀 하락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2023년엔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참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분과 함께라면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올해 내내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오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린 자료는요. 네이버 카페 야미잘.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카페에 항상 자료 올려두니까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이게 팬데믹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는 처음이죠. 그렇죠. 2020년 6월 10일로 네. 나오는 건데요. 하여튼 그날 이후 최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나스닥, S&P 500, 다우다 비슷한 시점에서 가장 폭락이 컸고요. 그쵸. 올해 3% 4% 넘는 날이 지금 7번, 8번 있었지만 네. 그걸 훌쩍 넘는 기록이 터졌고요. 5%. 나스닥은 무려 5%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죠. 네. 결국 8.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그냥 바로 시작하면서 그냥 쭉 흘러내리면서 물론 막판에 더 내렸지만 2단 하락이 있었지만 그냥 급락하면서 출발했고 그냥 다 나가는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고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미 보시고 보기도 싫지만 그래도 숫자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CPI요. 헤드라인 CPI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물가가 들어간 겁니다. 8.3%가 상승했어요. 전망이 8.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일본 8.0, 8.1 마찬가지면 8.3%가 나왔고요. 핵심이 더 걱정인 게 이건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 난 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마음 아프게 한 거고 코어란 거는 이제 근원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표현합니다. 결국 먹거리랑 기름값 두 가지를 뺀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거리랑 물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뺀 건데 그건 이제 워낙 우리가 플러스 날 줄 알았어요. 플러스 날 줄 알았지만 5.9에서 6.1로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기름값이랑 먹거리 말고도 문제가 많네. 뭐 이런 거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정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거죠. 전월 대비 0.3% 올라가고 생각했는데 0.6이 올라갔고 요걸 보여주는 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캡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야매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캡처해둬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코어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헤드라인 아니면 오버올 CPI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튼 이 정도의 흐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틀려도 너무 틀린 거죠. 이 그림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니 블룸버그 뭐 이런 분들 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보시면 지난달에는 상당히 좋게 났잖아요. 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20개월 동안요. 웬만한 거 다 맞추지만 소비자 물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소비자 물가는 여태까지 지난달까지 딱 3번만 맞췄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틀린 거죠. 이게 16개 IB가 6개까지 발표했거든요. 네. 다 틀렸죠. 7.9, 7.9, 7.9, 8도 쭉 8이 많고 8점 해갖고 8.2, 8.3이라서 맞춘 것은 단 하는 것입니다. 밴쿠버 몬트리올 비모만 맞췄고요. 우리가 흔히 비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밴쿠버 몬트리올만 8.3 맞췄고 HSBC 홍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홍샹뱅크가 8.2% 올란다고 얘기는 맞췄고 밴쿠버 아메리카 근접했죠. 역시 밴쿠버 아메리카 약간 보수로 보는 곳이니까요. 8.2% 올려갖고 이 정도가 근접했고 하여튼 16건대 중에 하나만 맞췄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기 때문에 이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위쪽에서 7% 후반 8%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공적으로 올리겠느냐? 예를 들어서 50pp의 인상을 다음 주에 예상했던 사람들도 야 이건 아닌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오늘의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별을 보면 에너지는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가 되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최근에 그래도 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도 뭐 여전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물론 전월 대비 약간 떨어지는 항목도 있지만 이런 게 올랐고요. 여기 아래를 보면 상품입니다. 상품이면 신차가 전월 대비 또 많이 올랐어요. 0.7, 0.9% 정도가 전월 대비 올라갔는데 이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파란색이 서비스, 핑크색, 빨간색 보이는 거가 식료품, 그다음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하냐면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만 치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 치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요. 발표될 때마다 오늘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요. 이게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진할수록 올라간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파란색은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올랐네요. 대부분 다 올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 뭐 좀 두 배 된 게 뭐 흔하잖아요. 지금요. 네, 실제로 보시면 뭐 그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송편을 샀거든요. 네. 2배가 진짜 올랐더라고요. 딱 2배. 같은 상자 크기의 네. 가격은 네. 2배. 그러니까 이게 다 올랐죠, 뭐. 다 무조건 엄청 올라간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유류비예요. 유류비. 요 파란색 빨간색 표현된 거가 유류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 항목 중에서 130개인가 항목일 텐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찾아볼 수 있는데 68.7% 올라갔고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20.8%. 내렸네요. 지난달 3개월 전부터 발표했는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번에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요번에 우리는 삼성 갤럭시 그 최상위 그 G 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아이폰이 안 올랐잖아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그렇지만 나머지 가격이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경쟁심에 다 오히려 내려갔던 거가 20% 정도 내린 거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주요 항목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 내려갔고 또 하나 내린 것이 우리가 다 알만한 것 중에서 텔레비전 세트, 텔레비전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요즘 별로 사지 않고 요즘 보면 항상 텔레비전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인식을 하잖아요. 이제 주로 뭐 태블릿이나 PC로 그렇죠. 보기 때문에 65인치 그런 거 있죠. 엄청 크잖아요. 네. 65인치가 제가 몇 년 전에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거든요. 요즘 홈쇼핑 보면 뭐 170, 180만 원 떨어 200만 원 언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두 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거가 되겠고 나머지는 뭐 카메라 가격이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카메라. 예, 그러니까 비디오 이퀴먼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 찾아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항목이 되겠고요. 굳이 이번 달에 가장 올라간 거를 한 두세 개가 말씀드리면 주거비가 그래도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주거비, 쉘터라는 겁니다. 거기가 보면 거의 소비자 물가지수 할 때 33% 거의 3분의 1이 여기서 차지하거든요.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고점에서 약간 떨어진 적이 있는데 하여튼 주거비가 0.7% 이건 전월 대비 올랐고요. 또 신차라든가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병원에서 내는 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0.8% 올라간 것이 이번 달에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가 올랐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떨어진 것보다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고 이게 언제 추세적으로 꺾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그거를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그쵸. 가지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찾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월가에서나 경제학 이렇게 쓸 때 보면 10년물이나 5년물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굳이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이게 지난 주말에 3% 이하로 요때 들어온 거거든요. 2.5% 이하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번에 낮아졌다 얘기하면서 이제 희망을 받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2.8%를 급등했습니다. 지금 오늘요. 발표 나면서. 그러면서 보면 요거는 요 그림만 보면서 약간 이해해야 될 텐데 이건 특정 같은 시점을 해서 2020 요건 현재 오늘까지 해서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이 되겠고요. 요거는 1년 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거. 지금부터 1년 후. 1년 후가 2.8이 여기 2.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테이블로 보시면 요게 아주 극명한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좀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지만 이게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위에 꼬리를 틀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겠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 초반 중반 이하로 내려가길 원했는데 그리고 일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2% 이하로 갈 수 있다 이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무참히 깨진 거죠. 기대감이 깨진 것이 흐름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금리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늘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이 3.4%를 급등하는 3.4% 이상 올랐습니다. 2년물은 3.7%는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3개월짜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이제 문남중 의원도 패드워치 2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뭐냐면 요 진한 파랑 있죠. 진한 파랑이 CPI 오늘 CPI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요. 요 두 번째 항목이요. 두 번째 항이 프리 CPI입니다. CPI 나오기 전.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새벽 미국 시간을 보면 그 화요일 날 오전 9시 반 이전입니다. 9시 반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50bp 이번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서 50bp 올릴 것이다. 75bp 올릴 것이다. 아니면 100bp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딱 보시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한 15%. 어저께 87, 8%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렇지만 이게 10%는 오늘 보면 없어졌죠. 그렇죠. 아예 없어졌고요. 50bp가 훅 올라갔어요. 그 해갖고 50bp가 지금 여기 나죠, 여기요. 여기 보시면 50bp가 75bp에서 확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요게 어디요? 요 100bp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충 한 40%까지가 정확히 보면 3.6%가 지금 리얼부터 나오지만 대충 6대4 정도로 이번에 50bp가 60%, 그리고 100bp가 40bp 정도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 없던 게 막 새려 나오는 거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bp가 인상이 될지 100bp가 인상이 될지는 이제 FOMC 뚜껑을 그렇죠.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또 많은 또 얘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고요. 좀 빠른 모습부터 해갖고 이번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전망치를 IB에서 또 바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이제 우리한테는 더 가장 큰 영향인데요.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반등을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쉬었기 때문에 보기에 반등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거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 달러란 말이죠. 미국 달러 오늘 살만하다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110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초반에 1,372원까지 맞아요. 빠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밤에 네. CPI 발표하고 나서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1,390원을 터치를 네.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오늘 1,400원 볼 거 같은
아니, 그건 뭐 생각이 우리가 알 수가 들어서. 없지만 이제 우리는 9시부터 정규장으로 이제 그쵸. 활발하고 그 전에 나온 건데 여기에서 그 외국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오늘 9시에 땅 치면 나오는 수치들에 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 달러는 직접 고점을 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올랐다. 4일 만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미 여돈의 것께서 보여주셨겠지만 이건 오늘 하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S&P 500 중에서 6개가 올랐을 겁니다. 뭐 사상적 한 것도 있어요. 알버마라 같은 거 이상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다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 시간의 상황, 애프터마켓 네, 애프터마켓을 보여드리겠는데 미리 확인드리지만 애프터마켓에 큰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멈칫한 건지인데요. 이것도 리얼타임 한 15분 전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호화.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빨간 거가 떨어진 거고 초록색이 좀 올라간 건데요. 실제로 보면 아직 빨간 게 좀 많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큰 지금. 움직임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싸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분명히 별로 없죠. 메타 같은 거가 엄청 따게 떨어졌는데요. 거의 10%가 떨어졌는데 오늘 지금 뭐 그냥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라고 그럼 분위기가 지금도 썩 좋진 않다. 이거는 나스닥 100만 한 겁니다. 100만에서 여전히 빨간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숫자 자체가 큰 것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게 더 여러 가지 또 중요- 의견이 네. 엇갈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자기네가 이번에 예측했던 CPI가 틀렸잖아요. 네. 틀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UBS 아트캐싱 이사인데요. 이번은 6월 저점 3,660포인트잖아요. 저점을 다시 회복할 수 테스트할 수 것이다.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따로 준비 하나 했지만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도이치방크는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이치방크는 저점을 우리가 확인했다. 6월에 저점을 확인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60%는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니라 올해 말 내지는 내년까지 해서 저점을 또 볼 거다.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로 도이치방크 워낙 좋지 않게 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빨리 의견을 좀 수정했어요. 9월 기준금리요. 기존에 75bp를 예상했었는데 100bp를 올린 첫 번째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bp를 올려. 그게 뭐라고 표현한 간에 어떻게 됐건 100bp 올릴 수 있다라는 거가 노무라의 시각이 되겠고요. 11월은 기존은 50bp를 유지했는데 12월을 또 올리는 12월을 기존에 25bp 아시다시피지만 올해는 9월에 올리고요. 10월에 없고 11월에 있고 12월 초에 있으면서 두 번이 더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게 세 번인데 대부분은 올해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냐는 거가 다수의 시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올리더라도 이렇게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노무라의 시각은 100bp 정리하면 50bp 그리고 50bp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건 기존 대비 이건 기존의 75bp였다는 플러스를 빼야 됩니다. 기존에 75bp였다는 얘기고요. 여하튼 기존보다는 결국 연말까지 해서 50bp를 더 올리는 거죠. 만약 이게 더 올린다 그러면 그만큼은 달러가 그동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격차, 다른 나라의 격차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이 되겠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겐하임 이분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어 CPI가 4에서 5% 정도 수준 이걸 뭐라 표시한 간에 코어 PCI가 됐건 이건 정확한 건 코어 그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지금 올라갔을 상황에서 PR이 워낙 높다는 겁니다. 어제 워낙 짧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거는 코어 PC입니다. CPI가 아니라 이 수준에서 평균 PR은 15배인데 지금 17배까지 어제 지난 주말에 근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9월 증시가 워낙 안 좋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9월 중순 위에 꺾이면서 저점이 9월 30일 우연히도 9월 30일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의 지금 그래프도 또 그런 과거에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요거죠. 요게 보시면 딱 9월 1일이 요거로 기일이 되겠고요. 딱 중간, 딱 지금이 딱 중간 아닙니까? 중간 훅 떨어졌던 것이 평균이고 중간 선거 기간에도 특히 그랬었는데 요게 보면 어찌됐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9월 30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통계를 보는 것들은 어찌됐건
이번에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아마 의견 수정이 있으면 내일 좀 더 자세히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아마 글로벌 IBC에는 좀 더 이야기 많이 업데이트된 나오겠죠. 의견 주실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일단 뭐 예상치를 틀리건 맞건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부정적으로 봤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에 따른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야기들 나오는 거를 저희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 자산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0%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있어요. 네. 이걸 여러 가지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거 비트코인이 제일 떨어져 있고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적자 기준, 4번 주식이죠. 예, 4번 주식이죠. 스펙 지수, 밈 주식, 그리고 개인 공매도가 선호했던 건 뭐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훨씬 더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저 비트코인은 논외를 하고 모르겠고 밈이라든가 스펙 그리고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을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4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여전히 여러분들 4번은 진짜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이야기들, 그 여러 가지 통계들 보면서 시장 상황을 가늠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료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국장도 많이들 걱정을 하실 거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 전해드리면서 환율 이야기도 많이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